3월 30일 일요일 광명 선발급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권승철입니다. 전일 무난하게 경주가 흘러가다 보니까 안정감 있게 경주가 마무리가 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금일 광명 선발급 5라운드 아무래도 좀 라인 맞대결로 경주가 짜여졌죠. 임섭, 공동식, 김상근, 정덕이 여기에 이번에 특별 승급 도전하고 있는 오은섭을 중심으로 송대호, 구동훈이 라인 맞대결 펼쳐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29기 신인 오은섭의 시속감이 원체 좋기 때문에 송대와 협공 펼쳐 나가게 된다면 쉽게 마무리될 가능성은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선발급 1라운드는 연이틀 아쉬움을 남겼었던 손지영이 유리하고 2라운드는 구상신이 유리한 견제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3라운드하고 4라운드는 아무래도 좀 다소 접전 편성, 특히 3라운드 민상호가 유리한 편성이긴 합니다만 임지춘이 내선 잡고 힘을 쓰게 된다면 민상호가 힘 대결에서 고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선발급 라운드 중에서는 아무래도 3라운드가 가장 어렵게 흘러갈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생각해서 접근해 보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지종훈련 1조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말씀드리면 오기현, 이상엽, 임지춘, 오은섭 선수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오기현, 이상엽, 임지춘, 오은섭 선수의 몸 상태가 매우 좋았다는 점 말씀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럼 광명 선발급 1라운드부터 한 라운드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차 광명은 1, 4라운드만 비노조 선수, 노조선들이로 구성된 편성이 짜여졌고, 나머지 2, 3, 5라운드는 라인 맷 대결로 편성이 짜여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광명 선발급 1라운드는 아무래도 손지영이 상당히 좀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편성 면에서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인정받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금요경주 때는 3차권을 밀려나면서 아쉬움을 남겼어요. 하지만 전일은 확실하게 타임을 잡았었던 손지영, 초조보다 안고 있긴 합니다만 객관적 기록에서 월등하기 때문에 오기현을 앞에다 두는 경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김재훈하고 정춘현이 쫓아 나서는 경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오기현이 과연 얼마만큼 땡겨주느냐에 따라서 손지영이 철저하게 짧게 가져갈지 넘어설지를 놓고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종훈련 때도 오기현이 나름 주도력을 발휘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 점 때문에 아무래도 오기현이 힘을 쓰게 된다면 손지영이 이를 활용해 나가면서 직선 짧게 추입해 나간 작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시속이 얼마만큼 나오느냐에 따라서 강자인 손지영의 마음이죠. 세게 넘어가느냐 지켜주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켜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라는 점에서 두 살 터울 선수 출신들의 협공 가능성 쪽이 좀 더 유리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손지영하고 오기현의 동반 입장 쪽이 유리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김재훈하고 정춘현이 맞대결인데 금요경주 때는 오기현 상대로 넘어서면서 2차권까지 진입했었고 전일은 쫓아가지 못했습니다. 김재훈 연이틀 다리 상태가 무거운 모습을 보여줬어요. 물론 손지영하고 김재훈이 경상권 연합은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이번 편성 경주가만 놓고 본다면 정춘현이 김재훈 상대로 직선 추입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전 수도권 연대 정춘현과 호흡 가능성, 손지영과 연대가 아니라 정춘현과의 연대죠.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손지영하고 정춘현의 동반 입상을 차선으로 한번 가져는 가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손지영이 무리하게 세게 넘어가면서 김재훈을 적극적으로 챙겨 나갈 이유는 없죠. 정춘현을 적극적으로 챙겨 나갈 이유는 더욱더 없습니다.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오기현과 협공 가능성이 시속감만 좋다면 지켜줄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면서 정춘현의 직선 취입발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김재훈보다는 정춘현이 몸 상태가 좀 더 낫다는 점에서 유리한 견제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순리대로 간다면 이들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연이틀 죽수기는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3번 김재훈이 저력을 발휘해 나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마크 되면 쫓아 나설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기현이 밀려나든 정춘현이 밀려나든 한 명이 밀려나게 된다면 김재훈이 쫓아 나서는 견제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손지영이 직접적으로 김재훈을 챙겨 나갈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연이틀 힘썼기 때문에 금일만큼 좀 편안하게 타려고 할 것 같아요. 시속감만 겠다면 짧게 가져갈 수 있는 손지영하고 오기현의 동반 입장 쪽이 이번 편성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선발급 2라운드입니다. 이번 편성 박석기하고 이근우가 과연 연합 펼쳐 나갈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자력 안 되는 두 선수가 만났습니다. 깝깝하죠. 이근우가 힘을 쓰고 박석기가 몰고 가게 된다면야 이변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김성진이 힘을 쓰고 구상신, 여기에 남태희가 막혀 나가는 견주가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먼저 덮고 시작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덮고 시작하게 된다면 구상신이 김성진을 활용해 나가면서 지켜줄지 넘어서
설치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76년 동갑내기 친구이기 때문에 시속감만 괜찮다면 뭐 지켜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남태희가 선출입이 모두 가능한 상황이죠. 뭐 직전 연타에 이어서 연타 출전하고 있는데 전반적인 컨디션 몸 상태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구상신도 남태희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만큼 구상신하고 남태희의 동반 입장 쪽이 유리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김성진이 힘을 씁니다. 구상신이 뭘까요? 승부타임 짧게 가져가게 된다면 뭐 친구의 시속이 좋다면 아무래도 구상신도 적극적으로 챙겨 나갈 만한 선수가 없기 때문에 짧게 가져가면서 김성진과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구상신하고 김성진의 동반 입장 차선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구상신하고 남태희의 동반 입장 쪽이 아무래도 유리하고 안정감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변수라고 한다면요, 앞선에서 언급했다시피 이근우가 그냥 기습 나섭니다. 박석기가 몰고 가요. 김성진이 넘어서다 퍼지게 된다면 구상신이 외선에서 간신히 치고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박석기도 컨디션 몸 상태 괜찮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변 가능성 크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이근우가 때려줬을 때 김성진이 못 넘어서게 된다면 박석기 추입은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변 가능성이라고 한다면 박석기하고 이근우입니다. 박석기하고 구상신, 여기에 박석기하고 남태희 정도는 노려는 볼 수 있는 상황, 견줄한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김성진, 구상신, 남태희가 내선 잡게 된다면 삼복승도 이들 중심으로 쉽게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금요일하고 토요일 경주는 구상신이 유독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금요일만큼은 집중력 발휘 나갈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1호 경주만큼은 강한 구상신인 만큼 유리한 견주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구상신 중심으로 김성진, 남태희인데 남태희 쪽에 뭐 상황에 따라서 삼복승도 이들 중심으로 하는 전략 기대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면서, 남태희, 김성진 한 명이 빠지면 아무래도 승부거리가 길어질 김성진이 빠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박석기와 연합 가능성 기대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청원 선발급 3라운드입니다. 선발급 경주 중에서는 가장 까다로운 편성, 민상호가 전일 송대호가 챙겨주니까 따라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송대호하고 민상호가 동기생이다 보니까 뭐 동반 입상 경험도 상당히 많았었기 때문에 적극적인 승부 펼쳐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금일은 민상호가 힘을 쓸 수밖에 없는 패성이죠. 김경태가 자리 잡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임지춘이 자리 잡고 임영윤이나 김영규가 자리 잡고 경주가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최근 마키안 추입 작전 펼쳐 나가긴 했습니다만, 금일은 마키안 추입 잔설만한 활이 나갈 만한 선수가 없어요. 힘을 써야 됩니다. 힘을 쓰게 된다면 아무래도 팀 선배 엄재천이 마키에 나가거나 이일수가 쫓아 나서는 견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엄재천 낙차 이후 연타 출전이긴 합니다만 전일 보니까 어느 정도 가능성은 보여줬어요. 그 점 때문에 민상호가 뭐 엄재천 챙겨 나갈 리는 없죠.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엄재천 달고 쐈을 때 엄재천이 마크 지켜내게 된다면 광명 완승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전 광명팀 완승 한번 기대해보고 싶습니다. 민상호하고 엄재천의 동반 입장, 민상호하고 엄재천의 동반 입장 쪽 매우 기대되는 편성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민상호와 엄재천의 동반 입장 유리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과거 서울 A팀에서 미사리 쪽에서 함께 훈련했었던 임지춘하고 민상호입니다. 임지춘이 힘을 쓰고 민상호가 넘어서는 작전 정도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민상호하고 임지춘의 동반 입장, 객관적인 기량만 놓고 본다면 민상호하고 임지춘이 월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경제 중심으로 팔려 나갈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민상호도 욕심내기 위해선 임재춘하고 정면 대결 펼쳐 나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엄재천과 호흡을 맞춰 나가는 마크만 지켜낸다면 광명 완승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대끼를 팔려 나가고 있는 민상호와 임재춘의 동반 입상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반대로 임재춘이 내선 잡게 된다면 오히려 김영규와 호흡을 맞춰 나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임재춘이 내선 잡게 된다면 임형윤과 협공 펼쳐 나가면서 민상호 견제도 충분히 가능하죠. 저측이 나서다 실패하면 아무래도 임지춘하고 김영규입니다. 임지춘하고 임형윤의 동반 입상으로도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면서, 삼복승도 이들 중심으로도 좀 과감하게 한번 노려는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이번 편에서 민상호하고 임지춘의 동반 입상 쪽으로 저배당 뚫려 나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만, 전 엄재천과 협공 가능성 쪽에 우선하시되, 잘만 하면 민상호, 엄재천, 이일수를 묶어서 삼복승 공략 가능하고, 임지춘, 김영규, 김형균을 묶어서 노조서들에 의한 협공 가능성도 과감하게 노려는 볼 수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선발급 견주 중에서는 가장 까다롭다는 점, 임지춘과 민상호 힘대결인데 임지춘이 넘어서느냐 민상호가 넘어서느냐에 따라서 착순이 달라질 수 있는 편성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관면 선발급 4라운드입니다. 1라운드에 이어서 이번 편성도 같은 성향 노조 선수들만 1노조 선수들만 출전하고 있는 편성. 김치권이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죠. 이상엽이 힘을 씁니다. 과연 김치권이 이상엽을 상대로 넘어설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상엽이 타종부터 때리게 된다면 김치권이 무난하게 추입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유선이 선행력을 발휘해 나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상엽 입장에서는 반바퀴 타점 잡고 힘을 쓰게 된다면 김치권이 넘어서기 쉽지만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물론 마크되면 편안하게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복승까지는 함께 생각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노련한 김치권보다는 아무래도 젊고 힘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이상엽이 22살이나 어린 이상엽이 좀 더 유리한 입장에서 견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물론 복승 중심을 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상엽의 뒷자리는 신우삼이 후미권 막혀 나가면서 김치권 밀어내는 작전도 충분히 얼마든지 가능한 만큼 이상엽과 신우삼의 동반 입상 공격적으로 한번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이상엽하고 김치권이 붙어탈 가능성은 매우 높다 말씀드리면서 아무래도 이상엽이 힘을 쓰고 김치권이 이상엽을 상대로 좀 세게 넘어가게 된다면 정원열이 쫓아 나서는 견주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신우삼도 상황에 따라서 따라 나서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다는 점에서 배당이라고 하긴 좀 뭐하기는 합니다만 충분히 양분해서 노려볼 수 있는 만큼 김치권하고 정원열입니다. 김치권하고 신우삼의 동반 입상 충분히 양분해서 노려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상엽을 상대로 김치권이 저치기 타이밍 잡아 나갈 정도의 컨디션이나 몸 상태가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두 선수가 연합만 펼쳐 나가게 된다면 동반 입상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두 선수가 앞뒤로 나란히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신우삼하고 정원열이 쫓아 나서는 신우삼의 3차권 정도는 아무래도 기본으로 가져가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상엽의 버티기와 김치권의 추입 중에서는 이상엽 버티기 쪽에 단 나오지 못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복승을 우선 하시는 전략이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면 선발급 결승 5경기입니다. 이번 회차 특별 승급 도전하고 있는 오은섭, 시속감 면에서 월등합니다. 연이튼 편성면에서 여유가 있다 보니까 혼자 독주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금일도 혼자 독주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송대호라든지 구동훈과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래저래 협공이 이뤄지게 된다면 송대호를 챙겨 나가는 견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공동식의 초주부를 안고 있기 때문에 김상근이 자리 잡고 임섭하고 정덕이 순으로 경주가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렇게 된다면 오은섭이 송대호와 구동훈을 달고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갔을 때 송대호가 과연 임섭, 정덕이 상대로 몸싸움 지켜낼 수 있느냐를 놓고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연이트 컨디션 괜찮았었던 송대호를 아는 점에서 오은섭이 송대호 챙겨 나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마크 집중력 발휘 나갈 수 있는 송대호인 것 같아요. 이번 편에서 오은섭하고 송대호의 동반 입상 쪽에, 오은섭하고 송대호의 동반 입상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오히려 송대호가 마음을 비우고 먼저 힘을 쓰게 된다면 임섭, 구동훈이 후미권 막혀 나가는 작전 가능하죠. 전일 무리하게 박석기하고 병주 상황이 발생될 뻔하니까 힘을 써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힘을 썼다가 상당히 좀 아쉬움을 남겼었던 동은입니다. 하지만 이 송대호가 힘을 썼을 때 오은섭이 임섭 구동훈을 뒤에다 붙였을 때는 마크 잘 쫓아 나설 수 있는 상황인 만큼 오은섭하고 구동훈의 동반 입상 차선으로, 오은섭과 구동훈의 동반 입상 차선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오은섭과 송대호의 동반 입상 쪽이 유리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면서 오은섭하고 구동훈의 동반 입상 차선 기대해 보자 말씀드리면서, 변수라고 한다면야 김상근이 선행력이 괜찮아요. 임섭이 막혀 나가고 정도기가 쫓아 나서는 견주가 될 가능성도 매우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상근 상대로 임섭이 취입해 나가는 임섭하고 김상근의 동반 입상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면서, 임섭이 좀 세게 넘어가게 된다면 정덕이까지는 불러들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임섭과 김상근입니다. 임섭과 정덕이는 오은섭이 타점 잡고 완급 조절에 나가려다가 퍼지게 된다면, 견제 당하게 된다면 고전할 수 있는 만큼 임섭과 김상근, 임섭과 정덕의 동반 입상 과감하게 노려볼 수 있다 말씀드리면서, 삼복승도 이들 중심으로 한번 노려는 보고 싶은 편성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오은섭의 기세가 원체 좋습니다. 특별승급 도전하고 있는 만큼 송대호, 구동훈 완벽하게 챙겨 나가는 작전 펼쳐 나갈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구동훈이 가장 불안한 것 같아요. 쫓아가게 된다면 임섭이 따라 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점이 최대 변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광면 선발급은 여기까지입니다. 전반적으로 1라운드, 2라운드 여기에 4, 5라운드는 좀 안정감 있을 것 같습니다만 3라운드는 다소 좀 민상화하고 임지춘의
경합으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이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